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48.56%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당선이 됐는데요. 2위 후보와는 0.73%포인트 차였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도 또 결과에서도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 리더에게 정말 큰 과제가 또 주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국민의힘 울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권명호 국회의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잠 못 주무셨죠? 예, 대표 보시느라. 너무 초박빙이어서 예. 가슴 졸이면서 피를 말리는 그런 게임을 보는 것 같아서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예,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울산 시민들께 소감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울산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울산 시민들의 열망을 우리 일로서 또 더 좋은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저희들도 같이 힘 모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세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실게요. 자, 목요일에 출근해서 좀 다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새벽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치열한 접전이었는데요. 자, 48.56%의 득표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선 역사상 가장 적은 득표차라고 하던데, 자, 3사 출구조사 발표 때 저희가 각 당의 이제 선거 상황실, 개표 상황실을 연결했는데요. 그때 이제 표정들을 보면 이 적잖이 좀 당황하셨구나라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심정 좀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들을 예상으로 한 8포인트 정도, 8%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알고 출구조사 발표를 기다렸었는데 0.6%라고 결과가 발표되니까 정말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야, 이번 선거 이렇게 해서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앞섰고 그렇지만 개표가 진행되고 계속 진행될수록 그 격차를 줄여서 역전의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예, 그 8% 차이로 승리한다. 이준석 대표가 본 투표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전략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사실 근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국민의힘 산하에 여의도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매일 그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이제 그걸 공표는 할 수는 없지만 내부 이제 참고용으로 쓰는데 금지 기간에 참고용으로 쓰는데 그게 한 10%, 11% 정도는 계속 앞서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8%란 얘기가 나왔군요. 사실 개표 방송 보면서 느낀 것은 0.6%포인트 차 나왔을 때 민주당 쪽은 이거 이겼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 것도 같더라고요. 근데 개표를 진행해 보니까 사전 투표에서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좀 이례적으로 사전 투표를 독려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게 주요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알아본 결과로는 그 본투표에서는 8% 정도가 이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전 투표에서 한 7점 몇 프로 정도를 뒤져 있어서 그걸 이제 합치니까 그 보정을 하니까 0.6포인트 정도가 우리가 앞선 걸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부터 먼저 개표를 하니까 그 격차 이상만 벌어지지가 않으면은 본투표에서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안하지만 개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금이나마 이길 수는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예. 이번에 그 출구조사가 워낙 정확했기 때문에 그 네. 출구조사에는 세대별 어떤 득표가 잡히잖아요. 그걸 네네. 보면 결국에는 특정 세대, 젊은 세대의 어떤 성, 젠더 이슈로 남녀가 나뉘고 서로 간에 좀 그런 비난과 혐오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도 과제로 분명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가부 폐지라는 그 공약으로 인해서 20대 여성들의 표가 많이 이탈된 걸로 아마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그러한 공약들을 재점검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이번에 선관위에 논란이 좀 있었죠. 분명한 잘못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부정선거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외 이제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 넣어서 그 봉투를 투표하면 넣어야 되는데 그 심지어는 뭐 쓰레기통에다가 뭐 담아서 그 선거 관리하는 사람이 투표하면 넣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선거 관리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사례입니다. 특히나 또 선관위에 이제 확진자 사전 투표 기표소 운영하는 이러한 것들 모두가 비밀 직접 투표라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그러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실이 이제 지나치면 부정의 그러한 이제 의혹을 받기 마련인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어서 정말 공정한 선거, 우리 국민들로부터 부정선거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달여가 이제 있으면 또 지방선거도 있으니까요. 예, 반드시 좀 시정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선거 결과 또 민심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까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내로남불,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또 부동산 정책 등으로 해서 많이 고통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사전투표에서도 보여준 것과 같이 그러한 열망이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상대방 후보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겠다. 더 특히나 공정하고 더 상식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통합하고 미래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검찰총장에 사퇴한 지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초보 정치인은 이제 여소야대 전국을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맡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뭐 원내에 계시니까 또 그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대 정당 민주당 지금 현재 이제 여당의 민주당 180석의 여당을 상대를 하려면은 숫자나 힘으로 하기는 이제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선거 내내 말씀을 하셨겠지만 상대방의 그러한 당의 좋은 정치인들하고도 같이 협치하고 또 그렇게 국정을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우리 국민들로부터 좋은 대통령이다, 좋은 정부라는 그런 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국회의원 임기 2년 남지 않았습니까? 예, 2년 동안 또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좀 예상해 보는데 아무튼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목요일에 3월 10일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정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각을 어떻게 꾸리는가도 인수위원이 어떻게 꾸려지는지 보면 대충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컨셉트, 어떤 가치를 국민께 좀 보여주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합 그리고 미래 예. 또 안철수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그리고 또 경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겨서 통합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제 뜻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형태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통합을 예, 통합. 자주 예. 이야기하시네요. 예. 자, 공약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 여론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부동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 의제 중에 하나도 이 집값 안정인데요. 사실 대선 막판으로 오면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큰 차이가 없어 보일 만큼 공급 확대하겠다,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 28번이나 바꿨습니다. 할 때마다 집값 안정이 된다고 했을 때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오르고 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쫓겨나거나 아니면 이제 월세로 전환되는 그러한 이제 우려를 많이 범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향후 5년간 한 250만 호의 그런 주택을 공급을 해서 실수요자 위주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또 신혼부부, 예. 서민들을 위한 그러한 주택 정책을 펴려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그 주택담보대출 그 상한선을 지금 한 80% 정도로 인상을 하고 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이제 통합하고 또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 적용 구간을 이제 좀 단순화시켜 나갈 그러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지역 공약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희 대선 전에 이제 상대당 울산 선대위원장과 이 자리에서 뭐 토론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당선인의 어떤 그 위치에서 울산 공약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울산 지역 공약들 좀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울산은 이제 뭐 명실상부하게 산업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제 마련하고 또 특히나 이제 많이 인구가 유출이 되는데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살고 싶은 젊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후보의 그런 이제 울산에 대한 공약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소 모빌리티 구축 그리고 울산 하늘 자동차 덕구지정 또 친환경 선박 등 조선 해양 프렌트 산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울산공항에 관한 문제도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도시철도 이제 트램 건설 그리고 울산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과 또 제2명천구 건설이라든지 이 광역시에 걸맞는 이제 교통 체계를 구축해서 혼잡 개선과 또 시민들의 그런 교통 편익을 증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의료는 민간 의료시설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의료복지를 크게 이제 높일 것이고 또 이제 방구대 안각한 문제는 역시 깨끗한 식수 문제와 함께 해결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울산이 이제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시 확장과 이제 개발 사업에 많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그린벨트 해제율을 좀 높이는 것도 우리 울산을 위한 그런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과 큰 차이를 보였던 건 울산공항을 좀 업그레이드하겠다. 뭐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치까지 뭐 그게 기억이 남네요. 청년 공약들 많이 내세우셨잖아요. 이건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청년 대상 어떤 정책들 많이 나온 대선이었는데
지금 우리 울산시를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도시로 일자리를 그렇죠. 찾아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우리 인구 유출, 울산에서 인구 유출되는 그 계층을 보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가는 그런 이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학 수의 부족, 그리고 일자리 부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요인인데, 그래서 젊은 층이 돌아올 수 있는 이제 도시 조성을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학교의 울산 캠퍼스를 유치한다든지, 또 거기에 그 캠퍼스 인근에 또 신도시를 조성해서 이 청년 취업, 그리고 이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캠퍼스 혁신 파크를 조성한다는 것, 그리고 또 울산의 기존 대학교의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고 창업과 기회를 넓혀서 타 시도의 청년들도 이제 흡수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뭐 양 후보들이 역시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냈는데 활성화해야 한다. 네. 여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울산이 소외되지 않는 것.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도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회 상임위 할 때도 뭐 지적을 했었는데, 부울경 메가시티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초강력 보건이나 복지, 그리고 뭐 재난 등 지역 문제, 또 교통망 구축, 뭐 연계, 또 인재 양성, 뭐 생태계 조성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고 지방 위기를 해결하라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예. 이 메가시티 안에서 또 다른 이제 소외되는 지역이나 도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이제 적극 행정이라든지 당연히 따라와야 될 이제 재정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러한 장점 말고 이 단점에 대한 것들도 연구를 해서 이 우리 시민들의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참 수많은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정말 많은 공약들이 나왔을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거든요. 아까 저희가 인수위원회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 이 공약들이 얼마나 잘 들어가서 얼마만의 비중을 가지고 큰 비중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되는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렇죠. 이제 공약만 해놓고는 네. 이제 돌아서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제 헛공약이 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이제 울산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 중에는 지금 현재 이제 원내대표도 계시고, 또 상임위원장도 한 분 계시고, 또 당대표 비서실장도 있고, 뭐 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는 분들이 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방위적인 그런 인맥을 활용해서 울산이 꼭 이런 공약들이 반드시 지켜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당장 이제 지방 선거 체제로 돌입을 할 것 같습니다. 선거 바로 다음 날 또 일부 인사는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 선거에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이, 봐야 될 것이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했습니다. 호남에서 30% 득표하겠다. 이번에는 지역구도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그 지역구도는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울경 지역은 당초 민주당이 목표했던 40%에 육박하는 득표를 민주당이 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로서 어떤 경합주로서의 위치가 견고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무조건 유리하지도 않고 민주당이 무조건 불리하지도 않는 지역이 돼버렸다.
이에 따른 전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대선 결과를 보면은 예. 그렇게 이제 분명히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울산의 이제 그 단체장들의 구성이나 시의회 구성, 이 지방 기초단체 구성을 보면은 시장을 비롯해서 5개 단체장 중에 4군데, 그리고 시의회를 또 장악을 하고 있고, 각 구군에 이제 다 민주당 출신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이제 요인들이 이번 선거에 결과로 나타났다고 또 생각을 조직 선거에 영향이 예. 좀 미쳤을 것이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예. 것들이 많이 작용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산 경남에서도 비슷한 득표를 예, 했던데 예. 40% 예. 육박하는. 예,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경남도 뭐 도지사가 거류가 되었지만 또 다 이제 그런 이제 형국인데,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반드시 또 우리가 탈환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탈환하기까지 그런 지금 이제 이 사정을 감안을 하면은 많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대선 승리의 여파를 몰아서 지방선거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지방선거잖아요. 네. 이제 뭐 대선 때문에 후보 등록도 미루시고 여러 출마를 고심하시는 분들이 그러셨는데, 이제 지방선거 공천 일정이 좀 궁금합니다. 좀 짚어주신다면. 예, 이제 대선에 집중하느라 이제 지방선거는 조금 이제 뒷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중앙당에서도 이제 그 지침이 마련될 것이고, 공천룰이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울산시당 같은 경우에도 빨리 지방선거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하고 공천심사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중 또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또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인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내세워야 우리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국민의힘 시장 후보군인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예, 그 언제쯤 확정될까요? 아마 그 공천 룰은 아마 중앙당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면은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예. 가능하면 이제 빨리 그렇게 후보를 정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공천 기준이나 방식 또 인물 예전과는 좀 참신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일단은 어떤 달라진 기준이나 방식 예고된 것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던데, 이번에 뭐가 좀 달라집니까? 이제 후보가 되려면은 이제 자질과 능력, 뭐 인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 이번 대선의 경우를 보면은 이 도덕성도 굉장히 우리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런 판단 기준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점검을 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시험을 본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 뭐, 이준석 우리 당 대표님께서 그 시험을 보겠다고 그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떤 형식이 될지는 네. 참 궁금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울산의 미래는 어떠한지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전하는 인사말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 살아있는 대한민국, 또 통합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울산도 지금 침체 위기에 빠져 있는 울산의 산업수도 위상을 다시 되살려서 화려한 복귀를 꿈꾸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시사진단 오늘 추천해 주시는 곡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이정용의 Everybody Fighting이라는 노래를 권하겠습니다. 예, 네. 제목만 들어도 아주 뭐 희망찬 이야기 같은데, 이유는 어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사용한 공식 로고송입니다. 아, 그랬군요. 예. 22일 동안 국민과 함께한 또 곡이고 가사도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우리 시민들에게 힘을 내시고 화이팅하라는 뜻에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이신 권명호 국회의원과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일성으로 이런 말을 밝혔습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자, 49대 48입니다. 결코 승리에 취하지 말고 모든 국민을 존중하고 정말로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정을 운영해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메시지일 겁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body fighting, always fighting. 모두 함께 가.